내 딸과 하룻밤만 지내주게. 조선 한양. 새벽길을 지나던 가난한 선비 하나가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선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이생은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은 이미 기울어 있었고 숭례문 밖 허물어진 초가집에는 찬바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쌀독이 비는 날도 많았지만 이생의 아버지는 끝까지 양반의 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가 고파도 남의 도움은 쉽게 받지 않았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회초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사내가 뜻을 세웠으면 몸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이생은 숨막히는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이웃 고을에 있는 훈장 딸과 혼인을 했지만 혼례를 치른 날에도 아버지는 책 읽는 시간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방 출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식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조상의 묘 제사를 대신 다녀오라며 이생을 불러세웠습니다. 가는 길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경전이나 외우며 다녀오거라. 여인이나 잡된 것 보면 고개부터 돌려야 한다. 떠나는 새벽에도 아버지는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생은 대답만 하며 길을 나섰지만 속으로는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와 해진 집신 차림. 누가 봐도 초라한 선비였지만 그래도 하루쯤은 아버지 눈치 없이 숨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남대문 근처 큰 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길 한쪽에는 말을 세워둔 건장한 사내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었습니다. 이생이 그들 곁을 지나가려는 순간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이생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사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그대로 이생을 말 위에 태웠고 말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겁에 질려 앞에 탄 사내 허리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거대한 기아집 앞이었습니다. 안채 깊은 대청마루에는 비단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생을 위아래로 살펴본 뒤 이름과 가문, 태어난 날짜와 시각까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드디어 맞는 사람을 찾았고. 이생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대대로 큰 부를 잃은 집안의 사람이며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혼인한 지 나흘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 뒤로 몇 년째 밤마다 울며 지냈고 노인은 그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시켰네. 새벽 첫 길손 가운데 내 딸 사주와 맞는 사내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하필 그 사람이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은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연꽃 향기가 물 위를 덮고 있었고 정원에는 처음 보는 꽃과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살아온 이생에게 그곳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잠시 뒤 여인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은 여인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은 술상을 내오게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과 하룻밤만 지내주게. 그날 밤 이생은 그 여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자 자신의 해진 옷은 사라지고 몸에 꼭 맞는 새 비단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생은 얼떨떨한 채 며칠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술, 향기로운 연못,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상의 제사를 위해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인은 헤어지기 전 정성껏 수놓은 비단 붓집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게 감추세요. 이생은 붓집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찢어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불에는 이와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머물렀던 그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생은 밤새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몰래 배주머니를 뒤지다 처음 보는 비단 붓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까지 그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노하며 이생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조상묘 다녀오랬더니 여자에게 홀려 돌아왔단 말이냐? 결국 이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김노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온 김노인은 화를 내는 이생 아버지 앞에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인연입니다. 서로 없던 일로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두 집안은 억지로 인연을 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생의 집안 형편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쌀독은 비고 빚은 쌓였으며 제사상조차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김노인은 몰래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생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배고파 죽더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받는 법이 아니야. 하지만 배고픔은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며칠 만에 배를 채우게 되자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술을 들고 찾아와 재미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살면서 세상 구경조차 못했던 이생의 아버지는 점점 김노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술과 음식이 오가는 날이 늘어났고 집안에도 조금씩 웃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이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밤도 좋구나. 가서 자고 오너라. 그 한마디에 막혀있던 길이 열렸습니다. 이생은 다시 김노인 집을 드나들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도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노인은 이생의 집 근처에 큰 새집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소해야 한다며 반대하던 아버지도 완성된 집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집으로 들어오고 잔치가 열리자 온 집안이 풍족해졌습니다. 평생 굶주림 속에서 살아온 아버지는 그제야 사람답게 산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생 역시 더는 끼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훗날 과거의 급제에 이름까지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간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화를 내는 대신 기다렸고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집안에 말보다 먼저 밥을 보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정성과 말없이 건네진 한 끼가 끝내 굳었던 마음 하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대해준 곳을 끝내 잊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야담 한 스푼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